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의 작은 그림 한 점이 왜 이렇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수많은 미스터리와 함께 모나리자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모나리자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다빈치가 그린 진짜 이유부터 역사를 바꾼 도난 사건의 전말, 신비로운 스푸마토 기법의 비밀과 눈썹이 없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미소에 숨겨진 과학까지 지금껏 몰랐던 모나리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모나리자는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그려진 그림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이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자신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를 위해 주문한 초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이 그림을 주문자에게 넘기지 않고 평생 자신 곁에 두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초상화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빈치는 생의 마지막까지 이 그림을 수정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예술적 탐구를 담아냈습니다. 그에게 모나리자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열망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리자 게라르딘이라는 피렌체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붓끝에서 그녀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죠. 그녀의 온화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미소가 임신 중이었던 것을 암시한다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다빈치는 이 초상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탐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초상화는 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정적인 자세였지만 모나리자는 3분의 1 측면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간 다빈치의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더욱 신비로운 것은 다빈치만의 독특한 기법, 스푸마토 덕분입니다. 스푸마토는 이탈리아어로 연기처럼 흐릿한이라는 뜻입니다. 선과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여 색채와 명암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부드러운 안개에 쌓인 듯 모나리자의 윤곽선은 흐릿하고 빛과 그림자의 경계는 희미합니다. 이 기법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모나리자의 표정이 다르게 보이도록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미소 짓는 듯하고 조금 떨어져 보면 슬픈 표정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다빈치는 스푸마토를 통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묘한 매력을 완성했습니다. 모나리자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 사이에는 눈썹을 뽑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복원 과정에서 세척하며 옅은 눈썹마저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한 기술자의 연구에 따르면 모나리자 그림 속에서 매우 희미한 눈썹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가 완성을 미처 못했거나 샘세한 스푸마토 기법으로 표현한 눈썹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눈썹에 얽힌 비밀은 모나리자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모나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세기 초 발생한 충격적인 도난 사건 때문입니다. 1911년 8월 21일 루브르 박물관 직원이었던 빈센초 피로자가 모나리자를 훔쳐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나리자가 이탈리아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의 한 미술품 거래상에게 그림을 판매하려다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 그림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년 뒤인 1913년에 모나리자는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난 사건으로 인해 모나리자는 평범한 초상화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이코닉한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극적인 도난 사건과 귀환은 모나리자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건 전에는 다빈치의 여러 작품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는 더욱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1963년에는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전시되었고 1974년에는 일본 도쿄와 모스크바에서도 순회 전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해외 전시는 모나리자를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역사와 문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이 미소의 비밀이 착시 현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미소가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입술을 직접 응시하면 미소가 사라지는 듯하고 눈이나 다른 부분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듯합니다. 이는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입가와 눈가 주변을 미묘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겹의 얇은 물감층이 빛의 흡수와 반사를 조절하여 뇌가 미소를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모나리자의 미소는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보는 이의 뇌 속에서 완성되는 살아있는 미소인 셈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광학적 효과는 모나리자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모나리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빛나는 보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그녀의 미소를 직접 보기 위해 루브르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직접 만지거나 가까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삼중으로 된 두꺼운 방탄유리 뒤에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난과 훼손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를 띠고 인류의 질문에 답하는 듯합니다. 모나리자는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 예술과 과학, 역사가 어우러진 인류 문명의 정수이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작은 그림 한 점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비로운 예술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필그레이 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